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에 대한 유튜브 분석 영상을 저희가 같이 봤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무대 리뷰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속사정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청률 문제부터 해서 심사위원들을 향한 아주 날선 비판, 그리고 모두가 제일 궁금해할 최종 결과에 대한 스포일러까지 그것도 꽤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무대 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짜 오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분석 영상이 제기하는 핵심적인 뭐랄까 긴장 관계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3가지요? 첫째는 화제성 대 시청률의 딜레마. 온라인에 이렇게 뜨거운데 왜 본방송은 잠잠한가? 그래서 제작진이 좀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고요. 아하. 둘째는 엔터테인먼트 대 공정성의 충돌이에요.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마스터들의 평가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신뢰도 문제. 네, 이 얘기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줄기인데 법적 현실 대 흥행의 싸움입니다. 바로 10대 참가자들을 어디까지 안고 갈 수 있는가. 이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와, 딱 정리해 주시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딜레마, 화제성 대 시청률부터 시작해 보죠. 영상 초반부터 1위 팀 제외 전원 탈락, 이런 엄청 자극적인 제목을 딱 보여주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바로 이건 사실이 아니다, 홍보성 기사다 이렇게 정정하긴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분석의 핵심 출발점이에요. 지금 현역가왕의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다. 네. 비니에서 김태연, 이수연, 이 10대 참가자들 유튜브 영상 조회수만 합쳐도 수천만 뷰가 넘을 정도로 온라인은 정말 폭발적이거든요. 맞아요. 화제성은 정말 역대급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TV 본방송 시청률은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온라인 화제성이 시청률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완전 대박인데 TV 앞에서는 중박 정도라는 거군요. 그 간극을 메우려고 제작진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작진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그로,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려고 자극적인 연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요? 절대 탈락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에이스급 참가자를 일부러 탈락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식의 편집을 반복한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이 잘 안 통한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아, 저것도 위기감 조성하는 거네 하고 이제 패턴을 다 읽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작진의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신뢰만 깎아먹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 영상이 그 악순환의 함정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시청률을 올리려고 쓰는 방법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피로감 또 불신을 키워서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을 갉아먹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그로 연출의 정점이 바로 이번 에이스전 결과가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 에이스전. 방청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입이 근질근질한데 차마 말을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다면서요. 네, 영상에서는 그 함구령의 이유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순위 뒤집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순위 뒤집기요? 네, 모두가 당연히 1등할 거라고 예상했던 팀이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팀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각본 있는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암시를 계속 주는 거죠. 아, 시청자들한테 충격을 줘서라도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들려는 제작진의 마지막 승부수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제작진의 고민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연출이 반복되면 결국 프로그램의 진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논란의 화살이 제작진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사위원, 그러니까 마스터들을 향한 비판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어요. 맞아요. 이제 두 번째 긴장 관계인 엔터테인먼트 대 공정성 문제로 넘어가는 지점이죠. 네. 특히 작곡가 인명선 마스터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해요. 영상에서는 그가 특정 참가자, 바로 그룹 EXID 출신의 솔지 씨에게 유독 편향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로트 발성이 아니다, 뭐 감동이 없다? 이런 식의 평가를 계속했다고요? 네.
아니 근데 솔지 씨는 이미 다른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가창력으로 인정받은 실력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단순히 비평이 너무 가혹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픽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응원하는 참가자라고 막 치켜 세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슷한 배경의 참가자인데 네. 한 명한테는 되게 박하고 다른 한 명은 막 치켜 세우니까 이게 과연 객관적인 심사인가? 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성 논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주현미 마스터를 향한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결이 좀 달라요. 방송 태도랑 심사 내용 두 가지 모두가 도마에 올랐어요. 방송 태도라면 다른 마스터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건가요? 네. 영상에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경악스러웠다는 시청자 반응을 직접 인용해요. 아, 대선배로서의 권위는 존중하지만 기본적인 토론 매너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나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더 날카로운 비판은 심사 내용에 대한 것이었어요. 국악을 전공한 김주희 참가자에게 국악 색채를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다고 조언한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라는 좋은 조언처럼 들리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이 분석 영상은 그 조언이 후배의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사탕발림일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사탕발림이요? 네. 송가인 씨나 양진 씨처럼 국악을 기반으로 트로트에서 크게 성공한 가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존의 강한 국악색을 빼고 대중적인 트로트 창법과 접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트로트 시장의 성공 공식을 보면 국악의 색을 오히려 빼는 노력이 필요 있는데 그렇죠. 대선배인 주현미 마스터가 오히려 그대로 두라고 조언하는 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아니란 조언이라는 비판이군요. 네, 후배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쓴소리 대신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와, 생각보다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베테랑 가수인 금잔디 참가자가 유독 눈물을 자주 보이는 장면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로감도 지적이 돼요. 영상에서는 이걸 심파에 대한 거부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아, 경연 프로그램 특유의 그 감성팔이 혹은 심파극 같은 연출에 시청자들이 이제 좀 지쳤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특히 대선배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참가자가 어린 후배들 사이에서 계속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경연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프로답지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이런 심사위원들의 논란과 일부 참가자의 태도가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로 흔들고 있다. 이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작진의 연출 논란에 이어서 심사위원들의 공정성 논란까지 프로그램이 정말 안팎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10대 참가자들,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이들의 최종 운명에 대한 예측입니다.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 현실과 흥행의 충돌이라는 아주 거대한 딜레마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제작진 입장에서 정말 머리가 아플 문제죠. 이 자료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제시해요. 두 가지나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끝까지 데려간다는 시나리오예요. 아,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화제성이 높은 어린 참가자가 중간에 탈락하면서 시청률이 뚝 떨어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현역가왕 제작진이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시청률을 위해서라도 이 세 명을 최소한 준결승까지는 무조건 진출시킬 거라는 예측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네요. 이 세 참가자가 지금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거의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시나리오도 있다면서요? 오히려 이들이 일찍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요. 맞습니다. 바로 15세 미만 연예인 보호법 때문이에요. 아, 법이요? 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방송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다. 그 법조항이 있었죠.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결승전 무대에 오르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은 밤 10시를 훌쩍 넘기잖아요. 그렇죠. 결승전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승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나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은 후속 활동에도 엄청난 제약이 생겨요. 아, 제작진 입장에서는 탑7의 10대 참가자가 포함되는 순간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영상은
이전 시즌들에서도 10대 참가자들이 실력과는 무관하게 최종 탑7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요. 와,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시청률을 잡자니 법이 발목을 잡고 법을 지키자니 시청률이 떨어질 게 뻔하고 제작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그런데 이 모든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들 영상에서는 거의 오피셜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결정적인 스포일러를 터뜨리죠. 네. 이게 사실 이분석 영상의 뭐랄까 결론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런 법적, 현실적 제약이라는 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은 났다는 겁니다. 결론이 났다.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3명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소문이 방송가에 파다하게 퍼져서 사실상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게 사실이라면 제작진이 법적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고서라도 흥행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명의 화제성과 실력이 그 모든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수할 만큼 압도적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져요. 와. 심지어 최종 탑10에도 이 3명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누군가는 대거 탈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10대 참가자들이 모두 생존한다면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건 결국 성인 현역 가수들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운명을 가른 무대가 바로 에이스전이었다는 거죠. 아, 또 에이스전이군요. 네, 에이스전에서 홍지훈 씨가 속한 누룽지 캐러멜 팀이 그야말로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면서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해 팀원 전원이 생존하고 또 다른 10대 참가자인 이수연 씨의 활약으로 그가 속한 팀이 2위로 올라서면서 아, 결과적으로 다른 팀에 속해 있던 중견급 혹은 베테랑급 성인 가수들이 예상 밖의 탈락을 맞게 된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이네요. 네, 홍지훈 씨가 자신의 필살기인 그 처절한 감성의 국악 트로트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분석과 함께 그 나비 효과가 결국 10대 참가자 3인방의 동반 생존 그리고 성인 가수들의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분석은 현역과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라는 현실과 공정성이라는 명분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작진의 무리한 연출과 심사위원들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갈등과 딜레마의 한가운데 10대 참가자들의 거취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2가지 포인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첫째는 홍지윤 씨의 단 한 번의 무대가 팀 전체, 아니 프로그램 전체의 판도를 바꿨다는 예측. 네. 그리고 둘째는 10대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제작진이 흥행의 손을 들어줬다는 스포일러. 이 2가지가 앞으로 현역과왕을 지켜볼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예측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에 열광하는 걸까요? 참가자들이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진짜 경연의 과정을 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시청률과 화제성, 법규 같은 외적인 요소들이 막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한편의 짜릿한 쇼, 즉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이 분석을 보고 나니까 어쩌면 제작진은 우리가 후자를 더 원한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